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마찬가지로 맹자에서 아주 유명한 얘기, 후세에 많은 영향을 끼쳤고, 자,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는 우리가 맹자를 그 공자 다음으로 가는 성현으로 취급하고, 조선시대에는 이유를 달 수 없습니다. 이유를 달 수가 없어요. 공자, 맹자에 대해서 폄훼한다는 거는 그 시대에서 완전히 왕따 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학자로서도 매장되고, 심지어는,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거의 절대적인 그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 그러나 현대 시각에서 보면은 많은 무리가 따르고, 위험하죠. 왜냐하면 너무나 독선적이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것을 예를 들어서 미워하는 그 정도가, 이 글을 처음에 읽게 되면은,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제 글에 빠지게 되면은 굉장히 그 학문이 넓어지는 게 아니라 오로지 맹자에 대한 추구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이 가지고 있는데, 물론 맹자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현대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위험성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성왕이 불작해서 훌륭한 임금이죠. 그런데 꼭 예를 들어서 성왕 대신에 명왕이라고 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명왕, 밝은 임금이 우리가 일어나지 않아서 흥이라고도 쓸 수가 있습니다. 명왕이 불응하여. 그러니까 그 단궁편에는 그렇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작이라든가 흥이라든가 다 똑같은 뜻이에요. 자, 제후들이 방자하며, 성왕이 일어나지 않아서, 그러니까 하야죠. 하야. 뭐뭐 하였기 때문에 어떠한 제후들이 방자하게 된 원인이 바로 훌륭한 임금이 나오지 않아서 그랬다. 진짜일까요, 여러분? 왜 제후들이 방자했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자, 우리가 성왕이라고 하면은 밝은 임금이라고 했을 때는 어질고 덕이 넘쳐나는,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는 예를 들어서 도덕적이고 그와 같은, 물론 이제 도덕적으로만 정치만 잘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제후들이 왜 방자하냐면은 결국은 성왕이 도덕적인 정치를 하지 못함과 동시에 도덕적인 정치를 못하면서 따르는 권력에 대한 손상이에요. 그러니까 제후들을 통제할 수 있는 권력이 약해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그냥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보면은 그냥 한문 해석하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여기에는 두 가지 권력이 이완이 됐다. 이완이 됐기 때문에 제후들이 천자의 명을 거역하기 시작하는 거죠. 심지어는 천자를 능멸하는 경우도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자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음에 그 춘추를 읽게 되면은 이 말을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처사들이 횡의, 이렇게 횡자를 쓸 때는 좋은 뜻이 아니에요. 자, 처사가 횡의한다는 게 뭐죠? 앞에서 우리가 말했던 공선년이라든가 장이라든가 소진, 그 이전에 전국 초기에 예를 들어서 상한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선비들이 횡이라고 하는 건 정상적이지 못한 그 사설이죠. 그런 걸 가지고 막 의론하기 시작해서, 자, 양주와 묵적의 말들이, 소위 말해서 묵가들의 어떤 그런 말들이 천하에 가득 차서
천하의 말이 이때 당시에 맹자의 그 사상적인 흐름을 우리가 이 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양자에 돌아가지 아니면은 묵가로 돌아갔다.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런데 보면은 양씨는 위야, 오로지 나를 위하고 나만을 위한다. 요즘에 말하면은 이기주의죠. 이기주의, 극단적인 이기주의. 이것은 자 오로지 나만을 위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뭐죠? 결국은 임금이 마음속에서 없다 이 소리예요. 묵은. 예. 반대로 또 상대적으로 묵시는 겸해서를 주장해요. 겸해라고 하는 거는 널리 사람을 사랑한다는 뜻이 아니라 남의 아버지와 내 아버지가 똑같고 남의 자식과 내 자식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겸해죠. 이것은 확대적으로 보면은 무부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무부 무구는 금수다라고 이렇게 맹자는 이렇게 규정을 해버린 거죠. 여러분 이게 조선시대 선비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글을 외웠어요. 이 사상 속에서 사는 거예요. 공명의가 말하기도 이거는 앞에서 나왔던 글이죠. 자, 포에 푸죽간에 살찐 고기들이 있고, 이거는 이제 임금의 소위 말해서 귀족들 집안의 어떤 포죽간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마구간에는 살찐 말이 있는데 반대로 백성들은 굶주린 기색이 있고 들에는 굶주린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다면 이것은 짐승이 몰아다가 사람을 잡아먹은 거다. 그 유명한 솔수의 시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을 몰아가지고 사람을 잡아먹는 거다. 그래서 양묵의 도가 끝이지 아니하면은 공자의 도가 세상에 드러나지 아니하니 이것은 여기서 이제 맹자가 하고 싶어하는 말은 이거예요. 이것은 사특한 학설이 백성들을 현혹시켜서 인의가 딱 막힌 것이다. 자, 인의가 막히게 되면 이것이 바로 솔수시긴 하다가 인장 상식하리라. 짐승을 몰아다가 사람을 먹다가 짐승을 몰아서 사람을 잡아먹다가 마침내는 사람이 서로 간에 잡아먹게 된다. 장차 그렇게 된다는 거죠. 굉장히 무섭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 시간에 한나라 때 양자홍이 한 말을 주자가 그걸 인용했다고 그랬죠? 양묵이 생로원을 양가와 묵가가 양묵이 생로원을 공자의 길을 막았는데 이런 소리죠. 맹자 사이벽지 과기하라 그랬잖아요. 맹자가 학설로서 사이벽지 학설로서 그러니까 올바른 학설로서 막아가지고 막은 것이 굉장히 확대되었다. 그러니까 확 튀어졌다. 이런 말을 했다 그랬잖아요. 바로 이 글을 양자홍이 보고서 그렇게 쓴 거예요. 양묵이 생로원을 맹자 사이벽지 말로써 그들을 막은 것이 분명했다. 이렇게. 자, 양주는 다만 자기 몸뚱아리만 아낄 줄 알고 다시 그 몸을 치신하는 몸을 이루는 그 의가 있음을 알지 못했다. 고로 임금이 없게 된다. 마지막에 가서는 임금이 없다는 거예요. 묵자는 사랑에는 차등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들으면은 무차별적인 사랑이잖아요. 이게 말로는 얼마나 좋습니까? 자, 부모가 자기 자식을 위해서는 돈 쓰는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을 정도인데 그렇다고 여러분 다른 자식한테도 그렇게 합니까? 안 하죠. 그걸 나쁘다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그게 바로 인간의 본성에 가까운 본성이잖아요. 물론 자기가 여력이 있으면 남의 자식도 사랑하죠. 그런 마음이 있죠.
또는 어떻게 보면 물질적으로도 도움 주기도 하고, 그러나 똑같이는 못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하라고 하는 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예. 그래서 그 지친을 보기를 일반 사람과 다름이 없는 거로 무부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맹자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 자, 우리가 지금 현대에 아무리 신앙심이 깊고 기독교에서 했다 하더라도 입으로는 사랑하지만 전부 다 내리사랑이에요. 자식에 대한 사랑이 먼저예요, 여러분. 네. 이것은 신앙이나 어떠한 그 교리하고 관계없이 아무리 예를 들어서 어떤 종교에서 무차별적인 사랑이라 하더라도 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래 모습이에요. 그게 내리사랑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못나도 내 자식이라고 그러지. 못나도 내 자식. 예. 무부무근이면 인도가 끊어져 버리니 이것은 또한 금수일 따릅니다. 공명의 말은 뜻이 앞에 보인다. 충색인은 사설이 요거 글자가 죄송합니다. 요거 글자가 잘못됐네요. 요거는 한쪽으로 치우쳐졌다 이런 그런 건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쓰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두루두루 꽉 찼다. 사설이 세상에 두루두루 꽉 찼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거는 치우칠 편이잖아요, 그죠? 해서 인의의 방해가 된다. 맹자가 공명의의 말을 인용해서 양묵의 도가 행할 것 같으면 사람은 모두 결과적으로 무군에 대해서 금수에 빠져서 대란이 장차 일어날 것을 밝힌 것이다. 이렇게. 이것 또한 솔수식인하다가 사람이 또한 서로 잡아먹는 것이다. 이것 또한 한번 천하가 곤란해진 것이다. 여러분이니까 그 사설의 혼란이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오위차구하야 내가 이것을 두려워해서 선왕의 그 도를 보호해서 양묵을 막으며 음나라라는 건 요즘의 말로 하면은 음탕한 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뭐라 그러죠? 야한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것을 놓아서 사설하는 자가 일어나지 않게 하노니. 자, 여기서 이것도 배웠죠. 앞에서 자각이 심하여 해역이 쌓이며 자각이 쌓여 해역이 정하나니 이 말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이와 같은 사설들을 그러니까 올바르지 못한 학설들을 마음에 이렇게 담아두고서 마음에서 그것이 공부를 하다 보면 마음에서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이 실생활에서 일상생활에 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 일상생활에서 일어나게 되면 궁극적으로 그 사회의 어떤 정치라든가 이런 것을 또 해치게 된다는 거예요. 성인이 다시 일어나셔도 내 말을 바꾸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맹자가 아주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한은 위하다, 방은 구의원지다. 그러니까 몰아서 멀리 내보내는 것이다. 작은 기다, 일어나는 거다. 산은 행하는 바다. 정은 대체다. 맹자가 비록 당시에 뜻을 얻지 못했으나 양묵의 해가 이로부터 멸식해서 이것도 유가적인 해석이죠. 맹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맹자가 비록 그 당시에 뜻을 얻지 못했으나 양묵의 도가 이로부터 멸식했다고 하는 것은 맹자 때문에 멸식한 건 아닙니다. 이거는 유가적인 입장이에요. 군신 부자의 도가 이로 힘입어서 맹자의 말에 힘입어서 떨어지지 않았다. 이 군신 부자의 도가 없어지지 않았다. 이것 또한 한번 다스려진 거다. 이렇게. 처음에 제가 강의 시작할 때도 맹자는
현대에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조선시대에 생각하는 것만큼 맹자의 권위는 전국시대에 미비했었습니다. 다만 훌륭한 선비라고 하는 것이 제후들과 사이에 이름이 났었지만 세상을 이렇게 변화시킬 정도의 그와 같은 영향력을 거의 미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육아적인 입장에서 맹자를 굉장히 높이 평가한 말이죠. 정자가로되 양묵의 해는 신부래하고 한비자보다 사실은 심하고, 신부래하고 한비자는 일종의 법가라고 합니다. 법가. 아이고, 명가가 아니라 법가. 신부래하고 한비자는 법가. 그런데 신부래는 맹자 그 당시의 사람이지만 한비자는 한참 뒤에요. 이거 여러분, 한비자는 진나라가 통일하기 직전의 그 사람이에요. 진시황 시대의 사람이에요. 맹자는 진시황보다 한 100여 년 이전 사람이니까 동시대의 사람은 아니라는 거. 자, 하고 불로지해는 이게 뭐냐면은 불교와 노자의 소위 말해서 그 도가의 해는 이런 소리죠. 불가와 도가의 해는 사실은 양묵보다 심했다. 이것이 언제 나타나냐면은 우리가 그 장균경 시대를 기점으로 얘기할게요. 장균정 선생이 돌아가신가, 소위 말해서 삼국시대가 한나라가 멸명하고 나서 삼국시대가 형성이 끝나고 나서 진나라가 통일할 때쯤에서부터 중국의 불교라든가 도가의 그것이 굉장히 극성해집니다. 굉장히 심해져요.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정신문화에 있어서 사상적인 변화가 이때 바로 삼국시대, 그러니까 장균경 선생이 살아셨던 그 기점으로 중국의 사상적인 변화가 발생이 돼요. 정치 철학 이런 게 다 변형이 일어난 게 바로 불교와 도교 또는 황노학까지 겹쳐가지고 이것은 양가와 묵가, 양묵보다 해가 더 심하다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몇 번 말씀드렸죠. 이와 같은 사상적인 변화가, 사상적인 조류가 변화가 생기면 어떻게 뭐가 된다 그랬죠? 새로운 문자, 그러니까 언어 체계가 변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질서에 나타났던 글쓰기 방식이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자, 새로운 문자에 의해서 사람들은 인식이 또 왜곡되어지고, 나쁘게 말하면 왜곡되어지고 변화가 생겨나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 한의학이 바로 이와 같은 과정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상한론도 잘 봐야 되고 후세의 잘못된 용어들에 대해서 계속 문제 삼는 건 뭐냐면은 인식에 대한 왜곡이에요. 인식에 대한 왜곡. 이거를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어떤 언어냐에 따라서 인식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문자, 제가 맹자한테 배워야 되는 거는 그 사설의 해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맹자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냥 단순히 그냥 지나가면은 해석하는데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대충 보면 알 수가 있죠. 불교와 노자의 해는 양묵보다 심하다. 양신은 위하하니 의에 의심이 되고 이런 소리예요. 의에 의심이 된다. 무엇인가 의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 부족하다는 거예요. 묵신은 겸해하는데 이거는 인이라고 하는 것에 의심이 된다. 문제점이 되는 거죠. 신한즉 그 신부래와 한비자의 학설 같은 경우는 천하고 뭐랄까 이렇게 눈은 낮은 거죠.
거칠고 나줄고 예. 그렇기 때문에 쉽게 드러난다. 고로 맹자가 다만 양묵을 내치는 것으로 끝이니 이게 잘못 이해하면은 그러면 마치 맹자는 그 당시에 신부래하고 한비자는 거론하지 않았다. 거론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석이 되지 않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때 맹자가 살았던 시대에 한비자는 없었어요. 100년 뒷사람이에요. 이 당시에 맹자가 살았던 시대에는 양묵이 굉장히 유행했었던 겁니다. 예. 그 당시에 지식인 사이에서 많이 퍼졌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맹자가 그 양묵을 내쳐버리신 그것은 왜냐하면은 세상을 혹하기 심하긴 때문이다. 이렇게 위는 되었다가 아니라 이럴 때는 그 혹세를 세상을 현혹하는 것이 너무 심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정자가 말했던 것은 뭐냐면은 정자는 북송 시절의 학자잖아요. 예. 천재예요, 여러분. 예. 실질적으로 성리학의 바탕을 만들어 주셨다. 정자에서 나왔다고 보면 됩니다. 이게 글자가 자꾸만 북송 정자는 북송 시절 천천히 써야 되네. 북송 시절 학자예요. 자, 불시의 말은 근리 이치에 가까우니 또한 양묵에 비견될 바가 아니다. 그 해가 양묵에 비교할 수가 없다. 이치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소위 그 해됨이 더욱더 심하게 된 이유이다. 그러니까 정자가 말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당나라 이후에 그러니까 위진 남북조 시대를 지나면서 불교가 그 중국 사람들 지식인 사이에 정말로 그 어마어마할 정도로 정신적으로 침투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표현이 좀 나쁜 말이죠. 이 중국 역사에서 새로운 어떠한 사조가 발생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나라 때는 뭐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송나라 때 들어와가지고도 모든 지식인들이 전부 다 불교에 매몰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리학이 나온 거예요.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리학은 왜 나왔냐면은 이 불가와 노자의 그 도가를 극복하기 위해서 성리학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성리학에는 진나라 이전에 소위 말해서 원시 유학이라고 하는 공자 맹자의 그때의 유학과 성리학은 많이 다릅니다. 발전했다고 하시면 안 돼요. 많이 달라요. 정자라든가 주자가 공자와 맹자를 전면으로 내세웠지만 그 해석에 있어서는 불교와 도교를 아우르는 철학적인 내용도 많이 개입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가지고 성리학이 나와가지고 중국에서도 선불교라고 하는 것은 거의 당나라에서 송나라 초기까지 중국에서 불교가 굉장히 극성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지식력도 있었고, 근데 그 뒤로 이 관아선이라든가 화두, 이 선, 소위 말해서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서 이 불교도 나중에 나쁘게 말하면 말장난으로 빠지게 돼요. 화두적으로 하면서. 그래서 불교도 실질적으로 쇠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 소위 그 고려 때 그 불교를 막 탄압하고 막 그 난리를 친 이유가 전부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자, 요거는 나중에 중용에 가면은 딱 그 중용 그 서문에 미근리 대난진이라고 그래서 미근리 더욱 이치에 가까운데 아주 크게
진실을 어지럽힌다. 예, 이거 잘 이게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예. 제가 불교를 막 욕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예. 저도 그 불교 저는 깊이 공부는 안 했어도 예, 조금 젊었을 때 조금 보고 예, 영향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예. 이때 당시 뭐 이래서 율곡 선생은 젊었을 때 머리 깎고 중도됐다가 2년 만에 환속했잖아요. 예, 주자도 젊었을 때 불교에 다 빠져서 불교 공부했었어요. 한태지도 그랬고. 예. 옛날에 우임금이 홍수를 눌러서 천하가 평해졌다. 이거는 결국은 뭐죠? 천하가 평했다는 거는 땅이 평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주공께서는 그 이적을 아우르고 오랑캐를 아우르고 맹수를 몰아서 모르니 백성들이 또 편안해졌다. 자, 공자가 춘추를 이름해 난신적자들이 두려워하게 되었다. 억은 그친다는 거요. 겸은 병지다. 병합한다는 거죠. 모두 위끌을 총결한 것이다. 예. 이걸 이제 그 다음 글도 또 계속 나오네요. 융적 시응하니 형서 시증하야 즉 마가 감성하니 이니 무부무구는 시 주공 소응야니라. 예. 시에 이르기를 이거 앞에서 뭐 배웠죠 우리가. 예. 융적 오랑캐들을 이에 징벌하니 형서라고 하는 건 초나라죠. 예, 초나라도 이에 벌했다. 예, 응징했다. 그렇게 하야 그 누구도 나를 감히 대적할 수가 없으니 무부무구는 이것 또한 주공께서 응징을 받아. 왜? 오랑캐 도라는 거예요. 이거 또한. 예. 자세한 것은 설명은 상편에 보였다. 승은 감당하다 이 소리죠. 그래서 예. 어느 누구도 나를 감히 그 대적하지 못했다. 여기서도 여러분 보면은 이 문법적으로 이 아를 여기로 옮겨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를 감히 대적하지 못했다. 이렇게. 아영욕 정인심하야 식사설하며 거피행하며 방음사하야 이승 삼성자하니 기호변제료 여부득이 아니라. 이게 이제 그 조선시대의 그 선비들을 지식인들을 완전히 지배했던 말이에요. 이 말이. 예. 나 또한 인심을 바르게 해서 바로잡아서 사설을 멈추며 피행, 올바르지 한쪽으로 치우친 그와 같은 행동들을 막고 음탕한 그 성현의 아닌 말은 음사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요즘 말로 뭐 음담, 패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음사를 내쳐서 옛 어른들의 정신을 계승하니 하려고 하는 것이니 내가 어찌 변론하기를 좋아했겠느냐. 내가 부득이한 것이다 라고 이제 맹장하죠. 그러니까 이 장은 굉장히 맹자에서 중요한 장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그 호연지기 장 그리고 이 장 벽이단에 해당되는 이 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피행은 해설이 전편에 보인다. 사는 그 설이 자세한 것이다. 승은 있는다는 것. 삼성은 우임금, 주공, 공자를 말하는 거다. 자, 대체로 사설이 횡류하야. 아까 횡행한다는 말 썼죠? 사설이 횡류라고 했을 때는 홍수가 범람하는 것도 횡류죠. 그것을 주자가 빗대어서 한 거예요. 홍수가 막 범람하듯이 사설이 막 범람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심의 마음 상태,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홍수와 맹수의 재난보다도 더 무서운 거다. 그래서 이적들이
찬탈하고 시해야 하는 화보다도 참혹한 것이다. 예,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뭐가? 사설의 피해가. 예. 사설의 횡류가 이와 같은 사람의 심수를 무너뜨리는 것이 홍수, 맹수의 재난보다도 심한 것이고, 이적들이 찬탈하고 시해하는 그 화보다도 참혹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그럴까요? 맹수와 이적들, 찬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일시적인 해악이에요. 해악. 그러나 사설은 뭐죠? 사설은 뛰어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면은 반영구적으로 이 해악이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고로맹자가 깊이 두려워해서 힘껏 구해서, 그러니까 학설로서 힘껏 구해서 거듭 여기 호변제리요 부득이하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 거듭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맹자의 뜻이 담겨 있는 거죠. 그것은 소위 이른바 치의 깊이 자기 의도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지도지 군자면, 자, 도를 알지 못하는 군자면 그 누가 능히 진실로 이것이 부득이한 일인 줄을 알겠는가? 예. 능언거 양목자는 성인지 도야니라. 능히 양목의 도를 막는 자는 성인의 무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맹자가. 자, 말하자면 진실로 능히 이 양목의 학설을 막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나가는 바 바르다. 비록 도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또한 성인의 무리다. 그래서 맹자가 이미 공도자의 질문에 답하고 의음이죠. 말했지만 자기의 뜻이 약간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거듭 이것을 말한 것이다. 이렇게 뒤에 이렇게 말한 거다는 거죠. 이게 대체로 사설 해정을, 잘못된 학설이 사람의 마음을 어긋나게 해를 주는 경우 인인득이 득지요. 누구나 인인할 때 누구나 그 사람을 공격할 수가 있다. 반드시 성현이 아니라도 된다는 거예요. 보통 평범한 사람이라도 그 사설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인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마치 그것은 마치 춘추지법에 공자가 남긴 그 춘추에 내놓은 건데, 난신적자인 경우, 이런 거 뭐 해석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지금도 난신적자라는 거 쓰죠. 사람 누구나가 얻어서 그 사람을 죽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사람은 사사일 필요가 없다. 여기 사사는 뭐냐면은 제후들이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아무나 난신적자를 죽여도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공적으로 수행하는 군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성인이 구세 입법지의가 세상을 구하고 법을 세우는 의도가 그 간절함이 이와 같으니, 만약에 이 뜻으로서 미룰 것 같으면 능히 공격하고 토벌하지 아니하고, 이 뜻을 미룰 것 같으면은 능히 공격하거나 토벌하지 아니하고, 또 부르짖기를, 공토를 반드시 공토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하는 자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합니다. 요거 다시 반드시 1번 불필, 요거 2번 공토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자는, 자는 그러니까 제창하기를, 부르짖기를, 세상에 부르짖기를
공토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자는 그 사람은 저 사피지 무리이며 난적지 당임을 알 수가 있다. 자, 여기서 잠깐만. 공자가 그런 경우 있었잖아요. 노나라에 있었는데 제 나라에서 임금이 시해당하는 일이 벌어지니까 공자가 놀래가지고 노나라 임금한테 가서 난신적자를 쳐야 된다 그러니까 저기 계시한테 가서 잠언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공자가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성토를 한 거예요. 바로 그래서 여기에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공자는 일개 서생이지만 물론 한때는 대부의 반열에도 있었지만 벼슬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난신적자를 처단해야 된다고 제청을 했잖아요. 그런데 계시 같은 사람들은 정치가들이기 때문에 손익계산도 다 따져보고 그것은 노나라에서 제 나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능력이 부족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못한다 이제 이렇게 둘러댔잖아요. 그래서 공자가 내가 대부의 뒤에 있었기 때문에 말을 한 거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이런 경우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토벌하지도 않고 능히 공격하거나 토벌하지도 않고 능히 반드시 제창하게 부르짖기를 공토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하는 자는 저 앞에서 말한 사피의 무리이며 난적의 당임을 알 수가 있다. 윤시가로드 학자 이 12지 뿌리에 있어서 근본에 있어서 홀이라도 한 터럭의 차이가 있으면 그것이 결국은 어떻게 되면 생민의 해가 흘러간다. 그래서 화는 후세까지 미친다. 고로 맹자가 사설을 변로함이 이와 같이 엄하시고 또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삼성을 이은 공이라라고 여긴 거죠. 이때 이때 전국시대죠. 바이오로 또한 호변으로서 맹자를 가리키니 이것은 이것도 유명한 얘기인데 우리가 저 같은 사람을 하는 얘기예요. 일반 평범한 사람의 마음으로서 생각으로서 성인의 마음을 헤아린 것이다. 솔직히 얘기해서 저도 맹자의 말, 공자의 말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에 있어서 역사에서 그 누구도 맹자가 말한 도덕 정치를 구현한 적이 없어요. 다소 보완적으로 했을 뿐이지. 현실은 이렇지 못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올바른 나라를 위지하고 그러려면은 아주 강력한 군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무정신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자, 옛날에 고구려 백제에 신라가 이렇게 각축을 벌이고 있을 때 신라에서 기발한 제도를 만들었죠. 화랑제도. 화랑제도가 뭡니까, 이게? 신라는 그 당시에 가장 약한 나라였잖아요. 이게 바로 화랑들한테 임전무태라고 하는 상무정신을 가르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도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만큼 양쪽의 날개처럼 도덕과 무라고 하는 것은 상무정신은 그 사회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지 평화가 유지되는 거지. 입으로만 상대방이 평화를 하질 않는다니까요. 역사를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결국은 맹자가 한 말은 참 좋고 멋있고 그러지만 그 이면에 다른 사람들은 바보 멍충이라서 변법을 주장하고 부국 강병을 주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맹자를 공부하면서도 그 이면에 그 당시에 활약했던 그 변설가들, 우리는 소진장애들 막 우습게 보고 막 그러거든요. 육아 공부했던 사람들은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외교적 천재예요, 여러분. 외교적으로 성공을 했던 실패했던 건 일반 사람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외교로의 그 중요성을 인식했던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어떻게 보면은
소진과 장이가 말한 어떠한 연행 합종이 지금 현대 시대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외교잖아요,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가 너무 공부를 하면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 맹자가 물론 멋있고, 정말로 순수하고 사내 대장부 이와 같은 기백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책에 나오는 그와 같은 많은 그와 같은 사상적 조류 그런 것도 우리가 귀담아 들여야 된다는 거. 왜냐하면 현실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움직여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우리가 도덕하면 위험하다는 거. 그러니까 항상 양쪽으로 이렇게 겸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